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치다원교육에서 중대국어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정진우입니다. 이번 시험 잘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이번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효율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지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요. 이번 시험은 지난 1학기 때 시험과 문제 수는 똑같은데 객관식과 서답형 문항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객관식이 원래 18문항이었는데 이게 찍어서 맞춰서 등급이 바뀌는 경우가 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인지 객관식을 줄이고 14문제를 줄이고 서답형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서술형 문제는 풀이 과정까지 쓰는 서술형 문제가 4문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문항으로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22번까지 제가 상중하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 출제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어디서나라고 표시한 거는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중대국어 부교재 올림포스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집에서 출제가 됐는지, 아니면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는지, 아니면 시중문제집에서 출제가 됐는지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왼쪽 여기 난이도 칸을 봐주시면 상중하로 표시를 해서 어려웠던 문항이 몇 번 있었는지도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상이라고 표시된 문제가 꽤 많았죠. 그래서 지난 1학기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2번의 시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난 1학기 시험보다는 약간은 좀 더 어려운 시험이었다. 아이들의 평도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진짜 완전히 틀리라고 낸 문제지라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상중하로 표시하고 13번 문제를 최상이라고 표시는 했지만 그래도 풀만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학기 중간기말보다는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교재로 표현된 부분이 문항수가 특히 뒤로 갈수록 많은데, 부교재에서 숫자만 바꿨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아이디어를 바꿔서 변형된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출제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교과서 이번 시험 범위를 잘라서 보면 그렇게 변별할 문항이 없었어요. 교과서에서는. 그래도 교과서에서 이렇게 따다 갖다 붙여가지고 낸 문제가 서술형 마지막 거 문제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몇 문제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딱 4개 문항 예시로 들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은 중대국어 부교재 문항이고요. 오른쪽은 이번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부교재 문제, 은행 A, B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남자 또는 여자 판단 기준이 2개가 있는 벤 다이어그램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도 시장과 마트, 남자와 여자, 심지어 숫자가 똑같았습니다. 35명, 30명. 그래서 숫자는 똑같은데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모두 이용한 여자 고객 수 말고 모두 이용한 남자 고객의 수, 이렇게만 살짝 바꿔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번 시험 9번입니다. 부교재에 이런 문제 있었는데요. 반지름 외접원 2개 구해서 반지름 곱하는 거를 이번에는 외접원 2개 구해서 넓이의 비가 어떻게 돼? 반지름 알면 당연히 넓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부교재, 오른쪽 기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뭐 KER 자연수, 짝수, 약수, KER 자연수, 짝수, 약수 완전히 빌드업이 똑같고요. 그리고 A의 원소의 개수 합집합, 여집합, 원소의 개수 곱해서 15. 이것도 똑같습니다. A 원소의 개수 합집합에 여집합에 원소의 개수 곱해서 15. 아예 똑같은데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만 교집합으로 살짝 바꿔준 느낌,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부교재 문제에 있었던 거 실제 기출 이렇게 됐는데 거의 똑같은데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 이거 접하는 거 원의 개수 몇 개 있어. 근데 원래 문제 부교재에서는 m이 홀수라고 해서 그냥 3으로 박아버렸는데, 여기서는 m 더하기 n이 홀수 있다? 그러면 이제 m이 1, 2, 3 세 가지가 경우가 있으니까 1, 2, 3일 때 n 고려해서 홀수가 되는 거를 조금 더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지만, 이제 아이디어만 조금 바꿨을 뿐 대부분의 이제 흐름이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절반가량의 문제가 부교재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중대국어 수학 출제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지난 올해 2번의 시험, 그리고 작년에 4번의 시험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 낸다, 그리고 부교재에서 낸다, 그리고 학교 부교재에서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문제는 절대 내지 않는다. 즉 학교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이 시험을 잘 보게 하겠다라는 기준이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도 갖다 내고 학교에서 쓰는 부교재에서도 이제 써서 내는 게 되겠죠. 그래서 부교재에 없는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는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은 대부분의 문제를 맞힐 수 있게 설계를 하겠다라는 기준이고요. 그거에 맞게 이제 준비를 탄탄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나온다고 찍어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 부교재 시험 범위 중에서 총 35문제를 찍어주셨고 그 문제 이외의 부교재 문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1학기 때와도 동일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찍어준 35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손댈 정도의 어려운 문항은 없었고 지난 중간기말 고사보다는 조금 어려웠고요. 가장 어려움을 느꼈을 문제는 그 서술형 맨 뒤에서 두 번째 서답형 7번이 6번이랑 7번이 연계된 문제가 있었는데 7번만 이제 서술형으로 풀어라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못 풀 수준은 아니었고 시간은 좀 부족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 등급 컷을 예상이니까요. 작성을 해봤는데요. 지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등급 컷을 고려했을 때 이제 지난 1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컷이 80점 초반이었습니다. 80점 초반. 그래서 그때 시험보다는 약간은 좀 더 어렵다는 평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80점 또는 70점 후반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2등급 컷이 지난 기말고사가 60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보다 조금 어려웠다고 치면 60점보다 조금 낮은 50점 후반. 그리고 아니면은 중간고사 2등급 컷이 70점이었거든요. 70, 60 후반. 그래서 그 사이. 근데 60점 전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두 번의 시험이 평균이 50점대였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돼서 40점 중반? 아니 조금 더 그 정도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부고 최신 내신 시험 출제 경향은 교과서랑 시중문제집, 변형문제 나오고 부교재에서 나오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부교재랑 교과서에서 나온다. 그래서 저희 중대부고 정규반에서는 부교재만 풀지는 않았습니다. 부교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자체 교재로 시중교재, 그 강남권 4개년 내신 기출, 주요 문항 해서 아이디어 도출해서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숙제 교재로 이제 부교재 변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한 달 전에는 10분 10제, 타임어택 해가지고 10분 재서 10분 동안 10문제 풀어보는 연습도 한번 해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숙제 교재로 워크북을 집중적으로 이제 중대부고 맞춤형 변형 문제를 섞어서 냈고, 요게 이제 시험 적중률이 매우 높은 교재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8번 문제 보면요, 중대부 이번에 시험 나온 거고요. 시장과 마트 판단 기준 하나, 남자 여자 판단 기준 하나, 총 판단 기준이 2개가 되는 문제가 부교재에 있었고, 요거를 워크북에서 1번, 2번, 3번 숫자 바꿔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연구진 해서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연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송파구의 보성고란학교에서 이 문제를 이미 한번 변형해서 기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워크북에 넣어서 연습을 시켰고요. 그리고 파이널 워크북에서도 요거 해서 이 정도로 연습을 하고 들어갔으면 다 맞았겠지. 그렇죠? 맞았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봅니다. 요거 그림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요런 그림 워크북에서 1번, 2번, 3번, 4번 파이널 워크북, 파이널 워크북 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규반 하면서 숙제를 다 했다면 진짜 외울 정도로 많이 했다 이거죠. 요런 문제도 이거 아까 원소의 개수 곱해갖고 15 나오는 문제를 워크북에서 1번, 2번 연습하고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해서 요 15를 35로 바꿔서 조금 더 생각 깊게 한번 해봤고요. 파이널 워크북에서는 곱해서 15 되는 케이스, 곱해서 6 되는 케이스 해갖고 다양하게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m 플러스 n이 홀수였는데 원래 문제는 m이 홀수였다는 문제. 그래서 이차함수, 1차함수 이렇게 홀수, 짝수 얘기하는 문제를 워크북 연습을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교재 변형 문제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그냥 한번 딱 보면은 바로바로 풀어 제끼고 남은 시간을 이제 처음 보는 문제 아니면 생소한 문제, 생각 좀 더 해야 되는 문제에 시간을 쏟았다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교재 변형 문제 어떻게 연습하냐면 워크북에 원본 이렇게 넣어주고 옆에 학교에서 이렇게 냈다더라 아니면 유사 변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연습을 충분히 했고요. 파이널 워크북에서 오늘 요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요거 원본 변형해서 미리 선생님께서 찍어주신 35문제 2배수에서 70까지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파이널로 연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미리 보는 중간고사라고 해서 제가 이거 4회분을 만들어가지고 직전 보강 때까지 연습을 한 바 있습니다. 시험지를 제가 거의 싱크로율 90% 이상 되게끔 잘 만들었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요거 잘 안 보이는데 2번 문제 이거 평행 이동하는 거 오늘 시험 나왔죠? 그리고 요거 10번 문제 나왔죠? 그리고 서답형 3번으로 미리 보는 중간고사 이거 1회분에 담긴 문제인데 이거 루트 n보다 작은 홀수 몇 개 나왔죠? 그리고 요거 그림 계속 보고 있죠? 나왔죠? 그리고 요거 홀수, m이 홀수인 문제거든요. 그거 변형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 아주 적중률이 높은 교재로 연습을 많이 해서 시험 득점력을 끌어올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답형 서술형도 중대부고는 이제 이런 거 주는데 옆에 이제 몇 점이라고는 안 써줬어요. 근데 이제 역대로 아이들이 틀려온 거, 맞아온 거 이제 보면은 아 이런 걸로 배점 하시는구나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예상으로 요거 있으면 득점, 없으면 빵점 해가지고 연습을 또 서답형 문제도 연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중간고사를 보고 이제 합류를 해서 기말고사 때 성적이 났던 친구들인데요. 실제로 여기 성적표 리로스쿨에서 이제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사례, 그리고 시험 성적표를 이제 사진 찍어갖고 보내준 사례고요. 맨 위에 학생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147등이 향상됐고요. 두 번째 학생은 129등, 3등급에서 1등급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뭐 3등급에서 2등급, 103등. 저도 사실 놀랍긴 한데 뭐 연습을 딱 기본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 문제를 풀게 하니까 이제 좀 성적으로 좀 받침이 됐던 그런 케이스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학생도 성실히 노력해서 129등에서 95등, 34등 한 성적 향상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복습 테스트 매번 하고요. 수업 피드백 매 수업마다 바로바로 드립니다. 그리고 클리닉을 제가 직접 운영합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숙제를 못 해왔거나 당일 테스트 오답을 완료하지 못하면 11시 반까지 남아서 클리닉을 하고요. 그 전에 클리닉이 완성이 되면 귀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이 중에서 2시간 이상을 이제 권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반은 수토반이니까 토요일 끝나고 이제 점심 먹고 바로 클리닉을 하거나요. 아니면 선생님 저 학원 있는데요. 끝나고 와 해서 5시나 6시에 시작해가지고 8시까지 클리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리닉 봐주고 있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문제 또 풀면은 또 틀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떻게 수업에 녹여냈냐면 이게 워크북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숙제를 해오고 맞았다 틀렸다 표시를 하고 틀린 문제를 새로 발라서 나만의 수학 오답 노트에서 요거를 4회차나 5회차에 한 번씩 숙제로 따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틀린 거 당연히 오답했습니다. 근데 그 오답한 문제들을 모아서 새로 이렇게 깔끔하게 오답 노트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시 풀면 100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틀렸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신 이제 정답률이 다 틀리지는 않겠죠. 많이 저번에 다시 오답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풀게끔 하고 마무리로 미리 보는 중간고사 또는 미리 보는 기말고사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술형 대비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하면은 적중률 높은 교재로 성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부고에 딱 맞게 부교재 변형 문제 위주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수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끝나고 여기 2시부터 8시까지 클리닉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고요. 수업 끝나고 10시 이후에도 클리닉을 하고 있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월화수목 금 중에 이후에 와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해드리면 저는 중대부고 전문 수학입니다. 그래서 중대부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대부고가 부교재에서 어떤 문제를 활용을 많이 하는지 어떻게 시험을 내는지를 연구해서 그거에 맞는 문제들로 숙제를 주로 구성해서 아이들을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보게 하고
풀어봤던 게 시험에 나와서 득점해서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연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제가 진행하고요. 개별 오답 노트 중간중간에 숙제로 내주면서 틀린 문제 꼭 2번, 3번 다시 풀어볼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걸 약속드리고요. 이번이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공부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고 아니면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한번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찾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대치다원교육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한테 역전수학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제가 수업 시간 아니면은 항상 뭐 문자나 전화로 연락 드려가지고 더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시험 보느라 진짜 고생 많았고 혹시 주말에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남은 시험 잘 보고 우리 개강은 명절 연휴 끝나고 바로 토요일에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가지고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나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뛰어봅시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중대부고 1학년 학생들 파이팅입니다.